미국이 이제 그 하와이도 뺏는 방법이랑 멕시코 뺏는 방법이 다 비슷해요. 멕시코 전쟁을 왜 했냐면, 뉴멕시코. 지금 미국에 뉴멕시코주가 있죠? 뉴멕시코. 그 다음에, 텍사스. 이런 데를 멕시코로부터 빼앗은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죠? 이게 멕시코 전쟁이에요. 그 전쟁 과정을 좀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이 멕시코 땅에, 그죠? 멕시코 땅을 미국인이 사서, 그죠? 미국인이 사서 농장을 차립니다. 농장을 차려요. 주로 이제 미국과 멕시코의 경계에 있는 뉴멕시코와 텍사스가 멕시코 땅이었는데 여기 가가지고 농장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수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미국의 CIA나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미국의 저기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야, 거기서 니네 독립전쟁해. 이렇게 독립전쟁. 그러니까 멕시코에 있는 이 미국인 땅 주인들이 우리는 미국으로 가겠다고 독립전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바로 하진 않겠죠. 항상 뭐를 해요? 분쟁을 만들죠. 분쟁. 분쟁을 만들어서 멕시코 경찰과 충돌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미국인 지주가 사망을 하겠죠. 사망을 해. 그러면 미국이 자기네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구실하에 이 멕시코 지역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멕시코 지역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멕시코 지역에 있는 경찰이나 군인을 죽이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멕시코 정부군이 가만히 안 있겠죠. 멕시코 정부군이 개입해서 전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이제 정규군이죠? 정규군을 멕시코에 집어넣어가지고 전쟁을 해. 당연히 미국이 훨씬 정규군이 힘이 세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멕시코 시티, 즉 멕시코 수도까지 점령을 해요. 미국이. 그러니까 멕시코 전체가 다 미국 땅이 될 위기에 처했죠. 그때 미국이 협상을 하는 겁니다. 야, 뉴멕시코와 텍사스는 우리 미국인이 많이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번에 너네하고 우리하고 충돌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니네 보상해줘야 돼. 그래서 이 보상의 대가로 하려면 우리랑 화해를 맺어가지고 뉴멕시코하고 이 텍사스를 우리한테 넘겨라. 안 그러면 니네 다 우리 멕시코 전체가 다 미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뉴멕시코와 텍사스를 미국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멕시코 땅을 이렇게 차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 있는데 미국은 캐나다 전체를 미국의 식민지, 그래서 미국에 편입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왜 멕시코는 캐나다보다 점령하기 쉬운데 멕시코 전체는 편입시키지 않았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게 필리핀 같은 경우, 자, 필리핀은 옛날에 어땠냐면 미국의 51번주 주가 돼갔다고 국민투표하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 그렇죠? 푸에르토리코는 국민투표를 실제 했어요. 국민투표를 해서 미국의 51번주 주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이 거부했죠. 푸에르토리코는 뭐냐면 미국의 식민지 현재. 원래 필리핀 점령주였는데 필리핀으로부터 미국이 푸에르토리코를 뺏었어요. 그래서 식민지가 됐어. 식민지에서 지금 자치를 하고 있거든요. 자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상하원 대표를 못 보내요. 미국의 영토가 아니야. 미국의 식민지 자치령이에요. 그래서 상하원 대표를 못 보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이런 자치권이고 미국의 영토로 된 건 주로 승격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야 우리
미국 주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주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돼야 되냐면은 영어를 쓰는 앵글로 섹슨, 여기만 주로 받아줘요. 영어로 쓰는 앵글로 섹슨이 주요 인구인데, 그죠? 왜냐하면 자기네 순수성이죠. 순수성, 혈통성. 푸에르토리코는 주로 누가 맞냐면은 스페인 식민지여가지고 스페인계, 라틴계죠. 스페인계하고 그 다음에 메스티족, 혼혈들 이렇게 있는 거 메스티족. 그래서 미국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정식적인 주로. 자기네 민족적 순수성, 앵글로색슨의 순수성이 훼손된다고 그래서 또 스페인어를 쓰고 있고 영어도 안 쓰고 있고 바로 이제 이 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이 멕시코를 점령해서 전체를 식민지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는 메스티조들이 많았고 라틴계가 많았기 때문에 미국이 많은 뉴멕시코하고 텍사스만 그 미국 영토를 편입합니다. 이런 비슷한 방식이 하와이도 그런데 하와이는 나중에 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의 전쟁을 통해서 그 서부 쪽으로 진출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국이 여기를 개척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북 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서부를 개척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골든러시가 있죠. 골든러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특히 금 중에서 노천광. 영화에서 많이 봤죠? 하천. 금이, 우리가 이제 금이 섞인, 돌이죠. 암석이 모래화, 그죠? 모래화돼서 하천으로 흐르는 거예요. 강으로 흐르면 이걸 걸러내는 거죠? 이걸 걸러낸다. 그죠? 이걸 걸러내서, 금을 채취하는 거죠. 이런 금 채취가 유행이 되면서, 서부로 개척했는데, 이러한 골든러시, 이것 하네. 이래서 서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남북전쟁 이후에 비로소, 미국의 기병대죠. 미국의 기병대의 병력이, 남아돌죠? 남아돈다. 그래서 이걸, 서부로 개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62년에 자영농지법. 굉장합니다. 5년 동안에 거주한 사람에게 160에이커의 토지를 무상으로 배분한대요. 그래서 제가 1에이커를 찾아보니까 우리로 치면은 1에이커가 대충 어느 정도냐면은 1300평 정도 되네요. 1300평. 그런데 160에이커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왜냐면 어차피 그 인디언들이 띄엄띄엄 살고 사람이 없는 곳이니까 자기네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5년만 거주하면. 160에이커면 얼마예요? 300평이면은 한 16마디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가정이 살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네. 160가정이 살 수. 그러면은 이게 1600이니까 10배면은 얼마야? 13,000. 100배면은 13만 평. 그러면은 한 20만 평이네, 20만 평. 20만 평의 땅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저 미국 영화에 보면 20만 평보다 훨씬 넘죠. 우리 20만 평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대학 캠퍼스만 해요, 대학 캠퍼스. 고대 정도 돼요. 고대보다 약간 작아요. 고대가 30만 평이라 그러거든요. 서울대는 뭐 100만 평도 넘고. 60만 평. 서울대 60만 평이래? 대학 캠퍼스 고대 30만 평 정도 되죠. 말 타고 다니기에는 좁겠지만 자전거 타고 정도는 되죠. 근데 우리 저기 서부 영화에서 보면 말 타고 다니잖아요. 말 타고. 그러니까 이 160에이커가 우리로 치면 엄청난 땅이지만 20만 평이지만
미국 서부 영화에서 초목지, 말을 키운다든지, 그죠? 그러기로 치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거죠. 목장을 만드는 거니까. 좀 1,000석분이면 어느 정도 그 크기 땅에서 나와요?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처럼 농사를 바로 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밀도 생산하고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좋은 땅은 그렇겠지. 아주 좋은 땅은. 그렇지만 일반적인 땅, 여기서 목장지로 쓰는 거니까, 목장지로 쓰니까 일부는 농사를 짓고, 일부는 이제 그 말이라든지, 뭐, 그 소라든지 이런 가축을 키우겠죠. 우리, 여기, 서부양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약 20만 평 정도. 그죠? 천마지기. 20만 평이면, 직선거리를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되지 않을까? 그죠? 걸어서 15분, 20분. 그죠? 그 정도 땅이 돼요. 15분, 20분. 이 정도 땅인 거죠. 그 정도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만 거주해도, 1달러 20센트, 1에이커당. 그죠? 이렇게 헐값에 줬다. 다 사실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나눠준 겁니다. 유럽에서 이민자들을 막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미국의 인구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국력은, 왜 그러냐면 국력은 뭐니뭐니 해도 땅과 인구죠. 땅과 인구다. 그래서 땅은 많으니까 인구가 없으니까 유럽에서 이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우리 얘기했죠? 미국이 이민을 받아들인 순서, 영국 사람, 그 다음에 같이 영국계에 있는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왔다 그랬죠? 아일랜드. 그 다음에 많이 온 사람이 어디냐면 여러분, 그 독일 사람이 많이 왔어요. 독일은 여러 차례 많이 왔는데, 그 독일에서는 이 1848년에 독일혁명이 있었죠? 독일혁명. 독일은 어떠냐면은, 그, 다른, 프랑스나 유럽보다는 민주화가 나중에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진국이었단 말이에요, 후진국. 왕체제, 전제적인 왕.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그 독일 혁명가들이, 막스 시대에 보면 독일 혁명가들이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되게 많이 가요. 그래서 1848년, 그 다음에 1870년대. 이때도 이제 그 프레이션 시대인데, 이때도 좌파들이 좀 많이 가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전쟁. 1차 대전과 2차 대전 독일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 그죠? 유럽에서 맨 마지막에 좀 갔던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화 보게 되면,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60년대까지가 보면은 미국 이민자, 그죠? 이민자에서 범죄자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독일은 이민의 역사가 일찍 돼가지고 자리를 잡았고, 이제 자리를 막 잡은 이탈리아계들이 미국의 하층민이죠. 미국의 하층민을 구성하면서 불법 이주자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하층민이니까 맨 나중에 왔으니까. 이탈리아는 그러면 왜 이민을 많이 왔냐?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통일이 늦게 된 나라죠. 통일이 늦게 된 나라. 통일이 왜 늦게 됐어요? 로마 교황청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그 왕권이죠. 왕권, 중앙집권의 왕권으로 통일이 됐는데, 이탈리아는 로마 교황청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이탈리아를 침범하지 않았어요. 교황이 있는 나라인데, 로마 교황청이 있는데, 교황청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냐 그래가지고 침범하지 않아가지고 이탈리아는 로마에는 교황이 지배하고, 로마에는 교황이 지배하고, 나머지는 막 너무나 분열돼요. 너무 분열돼 있어. 그 아시죠? 1850년대 이후 가리발디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분열을 완전히 극복하면서
바로 누가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파시스트, 그죠? 무솔리니가 이제 완전히 이 이탈리아를 완전히 통일시키면서 국수주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러한 이탈리아의 그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럽 인종 중에서 이탈리아가 맨 나중에 미국에 많이 이민을 가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 인종들을 엄청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인디언들을 쫓아냈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서부. 해안 지역에는 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목장을 많이, 그래서 20만 평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토로, 농사 짓는 땅으로 20만 평이면 엄청나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주로 목장으로. 땅이, 척박했기 때문에, 목장으로 많이 졌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엄청난 그 백인 인구들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인디언들과 충돌하게 되겠죠. 그리고 남북전쟁 중에 전후로 해서 기병대가 많았기 때문에 바로 이 인디언들이 이 기병대에게 학살을 당합니다. 강제로 이주했고, 말이 인디언 보호지역이지 먹고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사막 같은 황무지예요. 그래서 굶주리니까 차라리 굶주릴 바에 전쟁을 하겠다고 해서 그 인디언 보호지역에서 나와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많이 이렇게 죽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전쟁을 하면은 이거를 범죄화 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 포로는 전쟁 포로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대우. 포로를 법적.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과 인디언의 전쟁은 이 전쟁인데 전쟁이 아니라 반란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인디언과의 전쟁을 반란. 반란은 어때요? 범죄죠? 대역죄인이죠? 그래서 이 포로들을 전쟁 포로로 취급하지 않고 반역죄인으로 취급해서 어떻게 했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놈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권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데,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도 이렇게 전쟁 포로인 인디언들을 38명을 교수형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을 추방시켰다는 거고. 그래서 이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압도적으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군사력의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인디언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아까 안 읽었으니까 윤종옥 동지가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1869년 대륙 횡단 열차가 완성되자 수많은 백인들과 산업자본이 서부까지 진출하였다. 미국 정부는 철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고 이들을 거주지에서 쫓아냈다. 미국은 이 시기에 전 국토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인디언의 추방을 실질적으로 완료하였다. 1886년 아파치족의 지도자 제로니모가 체포되면서 인디언들의 조직적 저항은 사라졌다. 1890년 인디언 보호지역 내에 군 디드니 학살 이후 인디언과 미군 사이의 전투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인디언들이 이제 학살 당이지만 이제 전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인디언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 형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전투 형태가 아니라 개별적인 학살이겠죠. 개별적인 피해 이런 건 있지만 조직 대 조직으로 싸우는 건 끝났다. 그러니까 조직적 저항을 할 수 없을 만큼 인디언들이 말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인디언들이 약 3천만 명의 인디언이 3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극소수 인디언 보호 지역에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러한 이 저항이죠. 이러한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아마 여러분 영화 봤을 거야. 아마 우리 박한영 동도 안 봤어요? 제로니모라는 영화? 영화로 인디언들 옛날에 막
서부 그 유명한 끝까지 했던 게 아파치하고 또 유명한 몇몇 부족들이 있죠. 그 지도자가 이제 제로니모가 이러한 마지막 이 부도로 해서 잡혀갔다 해서 이제 완전히 인디언과는 끝냈다. 그리고 이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보호 지역에서도 이러한 백인의 잔혹한 통치. 이거는 사실은 있잖아요. 캐나다도 그랬고요. 캐나다도 그랬고 요즘에 호주도 이 문제 나오죠. 원주민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도 그랬대요. 러시아 하나? 북극이죠. 북극 에스키모. 그죠? 이렇게 하는데 주로 여기서 했던 다 특징이에요. 이런 특징들이 뭐였냐면 초기에는 학살 정책이죠. 학살 정책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강제 이주 정책. 그죠? 강제로 강제 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강제 수용. 그 다음에 산하 제한. 그 불임 수술하는 거예요. 불임 수술. 애를 못 낳게. 불임 수술. 그리고 태어난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강제 교육을 해요. 강제 교육. 무슨 말이냐면 백인식 교육을 강제하는 백인식 교육. 어떻게? 강제 기숙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백인으로 다 바꿔버려. 백인으로. 그렇죠? 백인으로 다 바꿔버리고 죽지 않을 만큼의 보조금을 주죠. 아주 죽지 않을 만큼의 이 보조금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돼서 그리고 산업이 없죠. 그런데 산업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산업이 부족. 그래서 이 보존급으로 주로 뭐예요? 그냥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살면서 알코올, 그죠? 약물 이렇게 되고 이거를 방치. 이게 다 일반적인 형태예요. 어느 나라든 간에 이주한 나라에서 최근에 호주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형태로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지금도 이 진행형이죠. 특히 이거 진행형이죠. 산업 보조금에 의존하고 산업이 부족하고 알코올과 약물을 방치하는 것. 이게 이제 지금의 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만 한마디씩만 하고 우리 그 다음 거는 여기까지 한 것 중에 자기 의견이나 질문도 좋아요. 그냥 자 우리 여기 현장에 왔으니까 우리 박건영 동지부터. 사실 이제 오늘 반도체 특별법 막 국회에서 상임위 통과됐다고 그래갖고 제가 생각했는데 이런 방식이 만약에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면은 많은 또 보면은 피해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또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약간 오늘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인디언들이 많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배불리고 막 그러게 되는데 떠올랐어. 이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지나치게 표현될지 몰라도 그게 생각났어요. 반도체 특별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상황. 자, 하나의 의견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마디씩 합시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고 진화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은 지금 우리 김장민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인디언들의 학살이 있었는데, 혹시 미국은 예. 이러한 학살과 관련해서 무슨 과거사 위원회나 이런 진상규명이나 진실규명 이런 위원회가 국가 차원에서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초 중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지 좀 궁금하네요. 혹시 아는 거 있으십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상하원, 그죠? 미국의 상하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배상이 소송이 일부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상하원, 미국의 상하원에서 조사위원회, 그죠? 이런 것들이 진행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연방정부 차원이죠. 연방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 조직적으로 이거 갖다가 조사해서 배상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